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어제 이제 지수가 폭락을 하고 이런저런 대내 악재가 있었죠. 전쟁.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제 정지가 될 거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모든 부분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전쟁이 나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폭락 구간, 이런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폭락 구간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항상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 비중을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100%까지 채워놓은 상태고, 이제 오늘은 거의 지지받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매 구간 뒤에는 항상 반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왜 반등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투매라는 건 빠져야 될 자리보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매도세가 거세서 더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 반등 구간에는 단기적으로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투매 구간에는 우리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미 투자들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은 골파기, 개미를 털 때 개미들의 물량을 이제 받아갈 때 세력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 개미 투자자들은 이게 뉴스를 보고 사요. 왜? 정보에 연연한다. 이 정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오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과거 데이터가 되죠. 이 정보는 미래의 데이터가 아니고 과거 데이터가 돼요.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그 쌍 구간에서 담아가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아가면서, 쌍 구간에서 담아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정보가 터진다, 뉴스에서 정보가 흘러나온다 그러면 항상 그 정보에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에 사는 사람이 개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에 파는 사람들은 수익을 챙긴 거고, 이 정보에 사게 되면 그 주체가, 세력이라는 큰 주체가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되니까 자연히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개미들은 정보에 사다 보니까 항상 사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기업 분석 같은 거 하지도 않습니다. 개미들은.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본의 흐름. 돈이 움직이는 그 흐름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투자라는 착각에 빠져서 투기를 하죠. 이게 문제예요. 자, 개미들이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개미들은 물리면 장기 투자로 변신한다. 물려서 장기 투자로 변신해요. 꼭지에서 뉴스에 사서 장기 투자해서 투자라 착각하는 하고 길게 보유해서 손실폭을 키우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손실폭을 키운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바닥에서 보유를 하는 게 아니고 꼭지에 보유를 해서 그래요. 내려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2년, 3년, 4년 이렇게 길게 보유해서 50%에서 80%의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험이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이 되면 3%, 5% 하락 구간에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손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자, 손절을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와요. 왜 그럴까요? 이 손절 구간이라는 걸 세력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개미들이 손절을 하고 단타꾼들이 어느 구간에서 수익을 쌓아가는지를 알아요. 그럼 그 단타꾼들이 수익을 보는 그 구간, 예를 들어서 밑에서 물량 확보가 덜 돼 있다 그러면 단타꾼들한테 수익 구간을 주지 않고요. 더 밀어 빼서 밑에서 받아가고요. 또 단타 구간들이 다 털리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더 올려버리죠. 그래서 위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밀어 빼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밑에서 다시 받아가는 거. 항상 이걸 반복합니다, 세력은. 그렇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 이렇게 개미들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릇이 쌓여져 있지 않은데 큰 돈을 벌게 되면 세상은 혼탁해지죠. 자, 그만한 능력이 된 사람들이 그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주식시장 또 크게 보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도 공부도 없이 그냥 거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를 누리게 되면 그런 세상을 오면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될 테니까요. 자본의 이해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고요. 스스로의 철학이 없으니까 언론이 휘두르는 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뉴스를 이미 언론에서 공개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나만 알고 있을까요? 그 뉴스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뉴스를 보고 진입하는 개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테마주. 자, 대선 테마주가 쉽게 얘기하면 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그 주식이 상승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뉴스로 상승하는 거예요. 뉴스로. 사람들이 투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좋은 주식을 와서 좋은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놓고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해서 대선 테마주를 엮이면서 매도를 하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선 테마주를 엮이게 되면 갑자기 고평가가 돼버려요. 하루에 무슨 뭐 상한가 가고 막 30% 상승하고 20% 상승하고 이거는 상승폭이 갑자기 이렇게 크다는 거는 무언가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몰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이렇게 갑자기 크다는 거는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몰렸으니까 우리는 팔고 나와야죠. 우린 바닥 구간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미들이 진입할 때까지 뉴스가 터지고 개미들이 진입을 하면 팔고 나오는 거죠. 이런 투자를 해야 안전한 투자고요. 그런 투자만이 이 주식시장에서 길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 마인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계속 망하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나와요. 왜? 세력은 잔돈으로 100억, 1000억 조 단위의 수익을 만든다. 자, 개미들이 갖고 있는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런 자금들이 모인 돈을 세력들이 취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에 뒤처지고 또 자기가 돈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나는 그런 부분에 세력이랑 똑같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세력이 100% 수익을 보면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개미들은 1000%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자본이 작아서 그래요. 100억, 1000억, 뭐 조 단위의 자금을 굴리는 세력은 단기간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인데 이게 성장 가치가 큰 기업이에요. 여기다 뭐 회사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300억, 400억 밖에 되지 않는데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데 1000억의 자금이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폭등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은 그렇게 폭등을 자금 투입을 해서 그렇게 폭등을 시켜버리면 자기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없어요. 회사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주식의 가치가 더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내 자금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주식을 사모은다.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복리는 장기 투자가 아니면 입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확정 수익을 가지고 수익을 위해서 단기 매매, 단타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투기다.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을 해요. 다 은행에다 저축을 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은행에다 저축을 합니다. 적금 들고요. 뭐 보험, 뭐 저축식 보험 들고요. 뭐 다 해요, 이렇게. 그런데 주식 투자만 하면 투기꾼이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주식 투자를 적금으로, 보험 이제 저축식 보험처럼 이렇게 왜 주식 투자는 이용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저축을 해야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내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거를 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그런 경험치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월을 흘려야 돼요.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관리를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영상도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주식 투자는 항상 투기로만 접근을 하는 게 개미다 보니까 앞으로도 개미들은 끊임없이 망할 거예요. 그리고 망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무슨 논리가 그러냐, 왜 개미는 망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개미들은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기를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더 크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쌓이게 되면 국가에도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 자체가 혼탁해진다는 거죠. 가치대로 움직여야 주식시장이 이제 바람직해지는 건데, 주식시장에 투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잔뜩 있게 되면 이게 가치주나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좋은 기업들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자본시장은 절대로 이해가 부족한 자들한테 불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몰리면 이제 공급 포화가 되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자금이 몰리게 되면 공급 포화가 돼요. 왜? 차익 실현, 매도 욕구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래요. 세일이라는 걸 왜 해요? 세일이라는 거 하면 백화점 같은 데 세일을 한 거 하면 아줌마들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생각을 해보면 뭐 비싼 옷 똑같은 제품인데 뭐 1,000원 단돈 1,000원 500원 깎으려고 그렇게 흥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인데, 이 아줌마들이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비싼 것만 삽니다. 고평가 노인 종목들만 사죠. 그러니까 깡통을 차는 거예요. 자, 계란값 무슨 뭐 우리가 장 볼 때 10만원 5만원 그런 돈을 아낄 게 아니고 주식 투자도 철저하게 싼 것만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 합니다.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몰리면 이제 공급 포화가 되고 공포심이 극대화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이제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와 공급 원칙, 이 원칙으로 인해서도요, 투자를 우리는 항상 공급량이 부족한 그런 종목들에만 이제 다가서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래량이 바닥인 종목들. 항상 거래량이 바닥인 종목들인데, 이게 만약에 기업이 튼튼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지금같이 그대로 지금 모멘텀이 없더라 그래도 많이 싼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바닥일 때부터 모아가는 게 투자예요.
거래량이 붙고 이제 등락폭이 심할 때는 매매를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수익을 쌓아놓은 사람들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그런 구간이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뭐 분기 순이익이 거의 뭐 10조에 달한다 그러고 이런저런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과거 차트를 보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 이렇게 호재 뉴스가 이렇게 도배되는 이때에 이제 개미들이 달라듭니다. 달라들다가 이제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이 바닥에서 항상 악재가 나와요. 그럼 이제 악재 구간에 매도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주식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 위에서 희한하게 호재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만약에 한 번씩 이렇게 바닥 구간에도 뉴스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올라가서 위에서 또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또 매수를 하고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악재 뉴스가 나오면 불안하니까 투매 구간이 형성이 되죠. 이런 투매 구간에 항상 받는 세력이 존재하고요. 꼭지에서 또 호재 뉴스가 나오고 악재 뉴스가 나오고 호재 뉴스가 나오고 악재 뉴스가 나오고 이게 반복이에요. 주식시장은 항상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제가 단기 고점에 들어와 있다. 코스피 이게 단기 고점에 들어와 있다.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일봉상 고점 구간이 포착됐다. 자, 이 고점 구간에서는 횡보를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요. 이제 하락을 급하게 줬다가 다시 또 진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제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현금을 만들었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폭락이 갑자기 와서 그때 이제 담아버렸죠. 그리고 주식을 100% 세워갖고 오늘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지켜보세요. 우리 사드 악재를 경험했죠. 자, 사드 악재 때 어떻게 됐어요? 폭락한 정도 담아갖고 다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에는 항상 세일 구간이다. 세일 구간인데 백화점에서 세일하면 아줌마들 막 달라들죠. 그런데 이런 세일 구간에서는 가진 거 다 내다 팔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은 세일 구간에 사람들이 가진 걸 다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살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세일 구간에는. 그러니까 이 세일 구간을 노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익이 커지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걸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악재가 계속 반복되다가 악재가 한번 터지고 자, 모양이 이상해서 봐. 호재 뉴스 터지고 내려가고 호재 뉴스 터지고 내려가고 호재 뉴스 터지고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고 이제 악재 뉴스 터진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횡보를 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상승 구간인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라서 횡보. 여기서 눌렸다 그러면 다시 이게 반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고점을 뚫어가면서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마지막 악재가 터졌습니다. 상승을 이렇게 하기 전까지 트럼프 악재가 11월 달에 터졌죠. 트럼프 악재와 이때 뭐 갤럭시 7 뭐 폭파 그때가 이 구간이에요. 2016년 11월 구간 10월 11월 구간 삼성전자의 마지막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때가 주는 데가. 근데 이때 매매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때 진입을 할 수가 없죠. 왜? 허리 구간이니까. 이때가 바닥 구간이라 그러면 이때는 허리 구간이고 무릎 구간 위에 어깨 구간 지금 꼭지 구간에 거의 달해 있어요. 이게 어깨 구간인지 꼭지 구간인지 모르죠. 꼭지를 한 번 더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입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작은 흐름을 안다 그러면 바닥부터 100% 구간에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같이 같은 공룡 기업이 100% 상승했다. 그럼 앞으로의 상승폭은 열려 있어봤자 20%에서 100% 사이에요. 지금 많이 가봐야 이제 300만원,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건 미친 짓이다. 왜? 하락폭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돈 잘 벌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개미들은 진입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개미들이 진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이 밑에서 또 이제 악재가 터지겠죠. 그럼 개미들은 투매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또 매수가 들어가고 세력등 또 진입이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게 주식은 간단합니다. 이게 평생 반복이에요. 그런 부분만 이해하고 있다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트럼프 악재 때 어땠어요? 뭐 위기감이 고조됐었잖아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FTA 뭐 다시 협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부분이 뭐가 뭐 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악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시기가 지날 때마다 이제 나타날 악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악재 때마다 우리는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려서 채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처음에 진입을 아마 뭐 이때 근처에 했을 거예요. 이때 근처에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종목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않았고요. 자, 왜 이때 진입이 들어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매집 구간이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이때 장대 매수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이 구간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양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매집을 한 흔적이 나왔어요. 그럼 세력들의 평자는 이 위에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한 30% 40% 상승해 있는 구간이 세력들의 평전입니다. 이 종목을 사모았던 그 큰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종목을 사모았던 세력 구간의 평전이 이 위쪽이에요. 지금 구간보다 한 30% 상승해 있는.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박인세일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의 개미들은 텁니다. 자, 보세요. 자,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매집 거래량이 또 크게 나왔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할 때 매집 거래량이 크게 나왔는데 이 바닥에서 자, 매도 거래량이 이제 뿜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밀리지 않죠. 이게 뭘 뜻할까요? 이 밑에서 받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서 호가창에 이제 밑에 창에다만 이제 걸어놓고 파는 거예요. 개미들이 털어내는 분량만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폭락을 이렇게 오니까 이제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은 이제 투매 구간에 나오는 거고, 이 위에서부터 물린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상승 조금 할 때 이제 물타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내렸다가 이 구간에서 또 이제 물타기를 하죠. 그러다 또 투매가 나오니까 이제 이 종목은 끝났다. 이제 무언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사람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는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투매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승을 빨리 조지 횡보를 하고 개미들 물량을 다 받아먹고 갈지는 몰라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위로만 열려 있다는 거죠. 아래로는 이제 하락하기가 힘든 구간에 와 있다. 이 구간을 보통 얘기를 할 때 골파기, 개미털기 구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죠? 오늘 단체 톡방에서도 누군가 질문을 했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매매를 이제 한 달 이상 해오면서 이런 부분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 우리가 한 종목이 잘못된다 그래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놨어요. 한 종목이 주식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전체 계좌에. 몇 푼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왜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매집 거래량이라는 거는 양봉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양봉 거래량이 나오는 건 이제 매집 거래량을 보질 않아요.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양봉 거래량이 뜨는 게 이제 매집 거래량입니다. 그것도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매수를 한 세력이 훨씬 많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차트상에서.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는 수요와 공급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매집 거래량이 나오냐면 이렇게 빠지면서 밑에다 대놓고 받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 거래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음봉 거래량이 나올 때는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구간이고, 이렇게 매집을 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보세요. 매집 거래량이 안 나오죠. 다시 빠질 때 또 이제 매집 거래량이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폭락 구간에 지금 이 구간부터 이렇게 폭락하는 구간에 매집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자, 받아가는 세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음봉 거래량이 나오면 빠져야 되는데 양봉을 그리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바닥에서 잡아가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세력들의 평자는 지금 자리보다 30% 40%가 비싼 구간이다. 세력들이 손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매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부터 이게 천천히 돌릴지 바로 이제 만약에 무슨 모멘텀이 부착되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바로 상승을 할 거고요.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러면 바닥에서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바닥에 거의 들어가 있을 경우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익폭을 챙겨가면 됩니다. 횡보 구간에. 그리고 나서 튀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매매는 매집 주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폭락 구간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상승 구간에 놓여 있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꼭지를 만들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체크를 해가야 돼요. 다음에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서 전 영상에도 다뤘던 영상이에요. 이렇게 빠지면서 횡보하는 구간에 자 빨간 거래량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죠. 이건 이제 매직 거래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이때 매집을 했던 게 그만큼의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 큰 장대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매직 거래량이 포착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때 끌어올릴 때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이 밑에 구간 위에서 올리는 척하다 눌러버리니까 음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개미들이 물량을 그때 여기에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손절을 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은 이제 올라갑니다. 개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올라가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뭐 진짜 못해도 뭐 30% 50% 크게는 100% 이상 구간이 나와야 세력들이 평장이 이 위에서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매직 구간이 이 구간에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더 폭락을 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업 분석이 미리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미털기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매직 거래량이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이 여기에서처럼 이게 양봉을 쭉 그려가면서 빠지는 구간에 나오게 되면 이런 상승 구간에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 분석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할 때 세력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력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가진 세력일수록 실패 확률이 적어요. 왜? 비중을 나눠두니까. 한 종목에 몰빵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력들이 이렇게 작전 세력들은 그러니까 조그만 작은 이제 잔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작전 세력이라고 그러고 큰 세력들은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그 외국에 보면 뭐 JP 모건 뭐 그런 쪽에 큰 회사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외국에 있는 그 투자 회사들 그런 회사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항상 바닥에도만 눌러놓고 사지 절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여기에서 20% 30%가 빠진다 그러면 완전 땡큐예요. 물론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화하지 않는 상에서요. 펀더멘탈이 변화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에서 이렇게 내려 빠진다 그러면 완전 땡큐예요. 그때 이제 대놓고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여태까지 확인을 시켜 드렸잖아요. 제가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상을 다 보셔요. 여기에서 다뤘던 종목들 중에 단 한 종목이라도 자 제가 8주 10주 했으니까 거의 한 3달 조금 안되게 운영을 했어요. 이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3달 동안 악재도 있었고요. 뭐 좋은 것들도 있었고 여기에서 담아서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문제가 생긴 종목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2년이 지나도 여기서 다루었던 종목들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있어봐야 한 종목이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9종목이 평균 뭐 200% 뭐 아니야 200% 더 갈 거야. 200% 300% 이렇게 수익을 줬어요. 근데 한 종목이 뭔가 미스가 생기고 갑자기 기업이 안 좋아져서 뭐 CEO가 뭐 이 미친 짓거리를 했다든가 뭐가 기업이 안 좋아져서 뭐 70% 하락을 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한 종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장기 투자는 자산의 복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봅니다.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치 주식은 가장 손실을 크게 봐도 100%죠.
우리 커뮤니티 지금 운영하면서 한 달 넘게 동안 지금 20% 이상 수익 몇 번이나 봤어요? 얼마나 봤나요? 비중으로 봤을 때, 비중 1로 쳤을 때 20% 이상 수익 낸 거 지금 한 10번도 넘게 나왔잖아요. 그쵸? 20% 이상 손실 본 종목이 한 종목이라도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20% 이상 수익을 100번 넘게 돼도, 뭐, 20% 이상 손실은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예요. 수익을, 20% 이상 수익을 100번 넘게 내도 20% 이상 손실 종목은 한두 번 나올까 말까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악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하고 보고 살지도 말아야지. 지금 미국 가서 거지를 하더라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안하면.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걱정을 해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커뮤니티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왜냐면은 저도 이제 리딩을 하면서 많은 회원들을 북돋아서 가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체니까. 내가 멘토로 지금 활동을 하고 그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사드 악재고 뭐고 경험을 해봤고 과거 데이터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절도 없는 매매를 해요. 지금까지 손절 없는 매매를 하면서 뭐 그렇게 손실이나 본 종목이 있으면 얘기를 해. 나중에 진짜 뭐 폭락장에 와서 종목이 예를 들어서 20% 30% 빠진다 그래요. 폭락장 와서. 그럼 다 주식 접을 거예요? 이런 장르도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요. 정말 재수가 없으면 이런 폭락장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매매하다가. 수익을 많이 쌓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유한 종목 20% 30% 뭐 50%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그럴 때는. 집 팔아서 주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가 언제 있을 거다? IMF. 무슨 2008년 금융위기. 이런 큰 사단이 나지 않는 한은 이럴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적립식 계좌가 있잖아요. 적립식 계좌에 이럴 때 만약에 종목을 담아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운이 좋아갖고 한 5개월 6개월 담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운 좋아서 만약에 한 2년 담았어. 적립계좌. 그럼 이런 폭락장이 많이 껴있는데 이때 적립계좌를 담아놓으면 2년 안에 1000% 종목 한 달에 지금 두 종목 이제 이번 달부터는 3종목씩 담기로 했어요. 그러면 1000% 이상 종목이 2년 안에 제가 장담을 하는데 20% 나옵니다. 이런 폭락장이 많이 온다 그러면 적립계좌는요 1000% 이상 종목이 2년 안에 20% 나와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20% 나온다고요. 정말 이런 폭락장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IMF 때 것도 제가 다 분석을 해봤고요. 2008년도 것도 다 분석을 해봤고요. 자, 브라질 악재, 또 베트남 과거의 베트남 악재, 그리고 또 어디야? 일본, 또 중국, 뭐 이런 데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차트상으로. 종합주가 지수를 분석을 해보고, 분위기가 많이 간 종목들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무조건 폭락 구간에는 그냥 담으면 무조건 다 돈 벌입니다. 그냥 인생 역전이 돼버려요. 1억 가지고 있으면 10억, 20억 돼버려요.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폭락 구간이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주식 경험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인드를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라.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나서 불안해. 그럼 우리 비슷한 때를 찾아요. 연평도 포격. 자, 핵 개발 시작했을 때.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진짜 가지고 있다. 이게 뭐 검증이 될 만한 자료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폭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악재들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보세요. 과거 자료를 뒤져서. 그러면은, 마인드가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매 구간만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는데 뭐 좀 일이 있어서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이제 내일 한번 지켜봅시다. 내일은 아무래도 오늘 수급 상황으로 봐서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